공시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코스피가 미국 반도체주 약세 여파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힘입어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깜짝 금리 인하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약바이오주와 2차 전지 등 성장주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 마감했는데요. 현재 4시에서 6시 사이 시간외 단일가 매매에서 어떤 이슈와 특징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헨즈코퍼레이션이 현대 기아자동차와 1,948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 공급 계약인데요. 매출액 대비 26% 수준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6년 4월 15일부터 2034년 10월 1일까지로 약 8년 5개월입니다. 에코앤드림이 85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이니켈 NCM 전구체 공급 PO에 관한 내용인데요. 매출액 대비 16% 수준입니다. 계약 기간은 오늘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로 약 한 달입니다. 상대방은 아직 공시에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강스템 바이오텍이 퓨리모틱스 테람퓨티스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합병 기일은 내년 3월 5일이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3월 26일입니다. 회사 측은 합병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공시 다뤄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를 5개로 정리해봤습니다. 서희건설이 현재 3%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소식이 들려오면서 투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 강보합 마감한 데 이어서 현재도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HJ중공업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조선주 전반에 파란불이 들어왔는데요. HJ중공업도 4% 가까운 낙폭 그리며 마감했지만 현재는 저가 매수세가 몰리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SOS랩도 현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두 자릿수 급등하며 마감했는데요. 현재도 4% 넘는 오름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출시할 예정인 모바일 로봇에 라이다를 독점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린 PTS는 정규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2시간 전 유니슨과 MOU를 맺었다는 소식이 들리며 투심이 몰렸는데요. 이에 정규장에서는 장 막판에 상승 전환하더니 6%대 강세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4% 넘는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주 삼부토건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하락폭을 키워가며 약 7%대 하락 마감한 데 이어서 현재도 1.7%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들 확인해봤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들부터 먼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거래에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플렉스가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니온, 동국 RS 이런 히토류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미중 갈등이 또 다시 불거지는 건지 관세 우려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본부장님? 사실 이 히토류 관련 섹터는 그 미국에서 중국을 압박하려고 할 때마다 움직였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번에도 사실 계속적으로 중국의 관세에 대한 부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지금 아까 그 뉴스가 나쁜 쪽으로 뭔가 더 압박을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지금 반응을 하는 거 보니 제가 봤을 때는 미중 갈등이 좀 심화되면은 그거에 대한 반사익을 얻지 않을까, 이러한 심리적인 요소가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보통 이제 내일 갭상승 출발한 다음에 차익 매물이 바로 좀 쏟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유니온 같은 경우도 지금 저번 주 금요일 날 급등 나왔다가 윗골이 달면서 음봉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데 한번 움직일 때 좀 세게 움직이는 것도 맞고 다 좋습니다만 빠질 때 정말 무지막지하게 빠지기 때문에 요거를 좀 대응이 잘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나는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어서
좀 라인을 잘 정해서 내가 대응을 잘한다 이렇게 해서 접근하시는 거는 괜찮겠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분쟁이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계속적으로 이어갈 거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는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다른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안에서 이 변동폭 자체를 감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막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다가도 갑자기 또 어떠한 뉴스와 어떠한 이슈를 통해서 또 분위기가 급반전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좀 고민해 본다고 한다면 이 히토류 관련 쪽은 사실 지금 최근에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항상 급등이 나오면 급락이 나오면서 변동성을 크게 보였던 섹터군이기 때문에 대응하시는데 좀 주의하시면서 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수익 내기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목표 라인을 딱 정해놓고 이 정도 올라오면 나는 수익을 낼 거고 이 정도 가면 진짜 이건 손절해야겠다 이렇게 딱 라인을 정해놓고 대응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걸 무리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거래 상승률 상위 종목에는 히토류 관련주들이 대거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테마성이 짙은 종목이니만큼 급등락에는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헨즈 코퍼레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시가 나왔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1,9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현재 시간에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세백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헨즈 코퍼레이션 시총이 사실 415억 원밖에 되지 않긴 하거든요. 네. 시총 대비해서는 계약 규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우선은 이 종목 헨즈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 지금 연간으로 봤었을 때 매출액이 7,5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1,900억 원 정도 규모 그렇다라면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큰 계약이다. 약 매출액의 한 30% 정도 가까이를 차지하는 큰 규모의 계약이 터졌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재무제표를 보게 됐었을 때 영업이익률을 연간으로 봤었을 때 적자가 4년 연속으로 지금 빨간불이 켜 있습니다. 그 말을 좀 해석을 해보면은 여기 좀 기업 개요를 좀 봐야 될 텐데 휠 제조 업체로서는 국내에서는 1위고 알루미늄 휠 관련해서는 생산 능력으로 봤었을 때 글로벌 6위의 업체. 이렇게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구나, 좋은 기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재무가 건전하지가 않습니다. 재무가 건전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매출액이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을 했고 당기순이익도 적자 전환을 했다. 그리고 매출이 1% 상승을 했는데 정체된 것에 비해서 원가를 개선하는데 실패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을 했던 이유가 현재 연결회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연결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주가도 지금 보면은 차트를 확 줄여서 봤을 때 2016년도 대비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우하향 중입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 중인데 이 종목이 반등을 하기 위해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현대기아차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소식 속에서 내일 분명히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서 탄소 복합체, 휠 개발 이런 것들이 26년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가려면은 좀 그 새로운 신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경량화시키고 효율을 좀 높이는 그런 휠들을 개발을 하고 여기에서 그 내수 시장이라던가 수출 시장에서도 좀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잡아먹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모멘텀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 단발성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추세 전환을 한다, 저점을 찍고 반등을 크게 한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2,2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투자를 하기에는 망설여지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지속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멘텀들이 사라졌었을 때 뭔가 신제품이 나오거나 거기로 인해서 이제 적자가 확연하게 흑자로 돌아서는 그 시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헨즈 코퍼레이션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내용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또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SOS랩이 오늘 정규장에서 두 자릿수대 급등했는데 현재 시간외에서도 5% 넘게 상승 중이고요. 뭐 라이콤이나 퓨런티어 같은 종목들도 4% 넘게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율주행 관련주 내일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좋은 흐름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지금 SOS랩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독주를 하고 있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아까 4시쯤 나온 뉴스인데 이 웨이모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구글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로보택시인데 웨이모가 지금 LA에 있는 쪽에 개방이 된다. 그리고 LA 인구가 380만 명인데 이 웨이모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반응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러한 로보택시라던가 이런 자율주행 이슈가 나오면은 보통 라이다 센서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퓨런티어 같은 경우도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라이콤도 그렇고, 그다음에 SOS랩 같은 경우도 라이다 관련 부분인데 사실 SOS랩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 쪽이랑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왜 연결이 되냐면 웨이모랑 저번에 구글이랑 현대랑 그때 같이 MOU 한다라는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금 내일 자율주행 쪽이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 일론 머스크 자율주행 이슈 나왔을 때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테슬라의 경쟁사기 때문에 구글과 현대, 그리고 이거 약간 동맹구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현대 쪽에다가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이러한 자율주행과 연관된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관련해서 내일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높고, 시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반응하는 종목군들이 최근에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움직임 체크하시면 좋겠고, 특히나 라이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뭐 진짜로 한 달도 안 돼서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이런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 만큼 변동성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라이콤도 그렇고 SOS랩도 그렇고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1000억대 부근이기 때문에 변동성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오늘 또 하락했는데 뭐 내일 좀 급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는 체크해 보셔야 되고, 일단은 자율주행이 시간에 좀 움직이는 이슈는 아무래도 이 웨이모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관련주들 시간의 거래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웨이모 관련된 이슈 내일 시장까지 영향을 줄지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롯데그룹주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어제도 시간의 특징주로 다뤄들었었는데 어제 롯데월드타워를 뭐 담보로 잡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롯데그룹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한국과 일본 통합 컨틴전시 플랜을 세우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단계를 3단계로 나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유세벽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롯데그룹주 이제 좀 안심을 해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저는 그 롯데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만큼 좀 많이 힘들다, 안 좋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주가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크게 밀렸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롯데케미칼마저 밀려버리고 이렇다 보면은 롯데에서 만질 수 있는 카드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돈을 제일 잘 벌고 있는 롯데칠성이라던가 알짜배기죠. 롯데칠성이라던가 지금 외국에서 굉장히 잘 치고 나가고 있는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 이런 메가 카드들을 좀 만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일본의 돈을 결국에 끌어들이겠다라는 생각 보여져요. 지금 말할 때 되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1단계로 총 15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보유 예금을 활용을 한다. 거기에 롯데케미칼로 4조 원, 롯데물산 2조 7천억 원, 롯데쇼핑 2조 5천억.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 투입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좀 그 현금 흐름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대책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위기가 깊어지면 2단계로 롯데 지주와 호텔 롯데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매각한다.
그리고 신규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만큼 회사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다, 이거 위급 상황이다라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 속에서 이제 뭔가 그 괜찮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자분들이 신규 접근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야 되듯이 좀 확인을 해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준비를 했다라는 거는 그룹 자체가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구나. 그러면은 보게 됐었을 때 캐시카우 역할을 했었던 롯데케미칼이 지금 주가 측면으로 봤어도 굉장히 크게 밀렸잖아요. 근데 재무적으로 봤어도 지금 너무나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캐시카우 역할을 했었던 롯데케미칼인데 이렇게 흔들린다? 그러면은 알짜배기인 롯데칠성, 롯데웰프드 이런 종목들 외에는 좀 신규 접근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지인이 롯데케미칼을 다니고 있어서 어떠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만큼 진짜 그 내부에서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롯데그룹주들은 조금 조심하면서 탈출 기회를 줄 때 빠르게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관계자 측에서는 일본 롯데의 사업권 중에서 유동화 가치가 높은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위기설을 일축시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주가 움직임 어떻게 될지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이슈 하나 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롯데케미칼입니다. 여수 2공장이 가동 중단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단독 기사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 뭐 사실 소문만 무성했던 설이 네. 좀 사실로 확인이 되는 좀 보도인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좀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계속 뭐 이렇게 카더라만 있었는데 이게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이 롯데케미칼 충격은 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여기 내용 보시면은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와 실적 부진 여파.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랑 약간 비슷합니다. 레거시 반도체도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 특히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범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량을 확 늘려버리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이 안 되다 보니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 이게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하락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예요. 근데 이 롯데케미칼도 지금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소재 사업들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의 그런 석유화학 이런 관련 사업들 자체가 중국 가격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경영 악화까지도 이어진 거고, 아까 뭐 말씀하셨던 한일 통합 컨틴전시 플랜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약간 일본에 있는 롯데에서 가지고 있는 일본의 그런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끌어와서 경영권을 방어하겠다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거는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약간 괘씸죄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롯데가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일본과 관련이 있다는 건 다 압니다. 하지만 이 경영의 악화를, 사실 이거를 뭐 경영진들에 대한 책임을 지금 일본에 있는 돈을 가져와서 맡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주주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경영에 대한 부실 뭐 아니면 사업에 대한 부진 이런 것들을 일본의 돈을 가져와서 맡겠다. 이건 약간 괘씸죄인데, 사실 이러한 오너 리스크라던가 법정 리스크, 사법 리스크보다도 더 괘씸죄에 해당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그런 민감함,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케미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끌고 가시기보다는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의 여수 2공장이 가동 중단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위기설이 정말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